3월 30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도 서울 시내에서 이 탄핵 반대하는 집회, 탄핵 찬성하는 집회, 곳곳에서 이렇게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찬성하는 집회를 2배 이상 이 새 규모로 앞질렀다, 압도했다. 장외 집회에서는 언제나 선동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좀 과격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찬대가 몸에 태극기를 감고 한 말들은 거의 쓰레기 같은 이런 말들은 참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헌법재판관 3명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정확하게 부르면서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이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 또는 인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을 배신하지 마라.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라. 이제는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장외 집회에서는 언제나 그 참가한 사람들 또는 자신의 이런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 호소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박찬대가 이런 소리를 떠드는 것,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특히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는 또 민주당에서 최상목, 한덕수에 이어서 이제 전 국무위원들을 줄 탄핵하겠다. 동시에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완전히 정지시켜버리겠다라는 협박도 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또 하라. 이 마은혁에 대해서 재판관, 임시재판관 이 자격을 주자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추진을 하겠다. 또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국무위원들 전체를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이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란죄 혐의로 고발을 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엊그제 민주당이 정당이냐 조폭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 다음에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김용민이 떠들었던 얘기들이 전부 그대로 하루 만에 현실화됐습니다. 설마 이런 짓을 하겠느냐, 이런 조폭 같은 짓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방송에 드렸는데 하루 만에 그게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제가 송은재 TV 구독 신청 많이 해 주시기를, 구독 신청하셔서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제 언론 생활, 제 기자 생활을 좀 더듬어 보면,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이 유신 헌법을 거쳐서 그 다음 5공화국 헌법, 87년에 지금 87년 체제라고 하는 지금의 헌법이 개정되는 그 즈음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이런 많은 협박들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특정한 종교 집단이라든지 특정 지역 출신이라든지 이 협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친 협박. 그러니까 네 배에는 칼이 들어가지 않느냐. 제가 그 관련되는 기사를 쓰려고 하면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정치권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쓰려고 하면 수많은 협박을 할 때가 있고 협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사에 모두 이렇게 몰려와서 시위를 벌이고 협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협박을 받으면 솔직히 겁납니다. 두렵죠. 그리고 주변에서 상당히 귀찮아하고 또 자리를 피해라, 경찰에 또 신변 보호를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받으면서도 이 기사를 꼭 써야겠구나,
이 기사가 꼭 사회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그래서 지금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직처럼 여기면서 협박을 받았으니까 겁은 나는데 기사 쓰지 말까라기보다는 그래, 협박을 받으니까 정말 겁나는데 그래도 이 기사는 꼭 필요하겠구나. 우리 사회에 뭐 월급쟁이로서 월급 받으면서 저도 가족들 부양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직업적인 소명이 뭐 100% 직업적 소명으로 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꼭 필요하겠구나. 협박은 가전 방법입니다. 교묘합니다. 뭐 신문 방송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가장 큰 협박입니다. 뭐 정치권의 협박, 인사 조치하겠다라는 협박, 이런 물리적인 협박은 사실은 언론사에 몰려와서 이렇게 급박하는 것은 두렵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광고를 끊겠다, 인사 조치하겠다, 이런 것이 더 큰 협박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거꾸로 겁은 나면서도 이 기사를 꼭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기사를 정말 뭐 신문 방송을 통해서 쓰지 못한다면 다른 기자에게 넘기면 됩니다. 이걸 쓸 수 있는 다른 기자에게. 기자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씁니다.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해서 너무나 홀가분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구독자분들, 특히 회원분들이라든지 회원분들이 나가거나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끊게 되면 저한테 가장 큰 지검으로서는 압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이겨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 유튜브나 제가 언론 활동을 하는 창구일 뿐입니다. 창이 바뀐 것이죠. 제가 언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은 뭐 이런 창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좀 더 자유로워졌느냐, 좀 더 얽매였느냐, 경제적인 것에, 권력적인 것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뭐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고 싶은 기사는 그동안 다 써온 것은 40년 가까이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정치 환경이 또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유신헌법을 거쳐서 5공화국 헌법을 거쳐서 87년 헌법 체제가 되면서 제가 그 당시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했고 이제는 폭력적인 것보다 합리적인 것이 우위를 차지하는, 그래서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젠 선진국 수준이 됐고 우리의 뭐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은 세계를 뭐 제압하는, 압도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합리적인 것이다. 제 지난 40년의 기자 생활을 돌아보면 그래도 폭력보다는 훨씬 우위에 합리적인 판단들이 우위에 있었다. 정 되지 않을 때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언론 활동,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자 했다라는 경험을, 또 지금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뭐 압박을 받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압박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고 구독자분들이고 회원분들입니다. 그런데 댓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큰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으로 저에게 따지는 것, 제 방송의 문제점, 제 방송과 생각이 다른 점을 말씀을 할 때 제가 가장 무겁게,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또 혹시 실수를 해서 이 오보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과도 드리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집회 시위에서 터져나오는 특히 어제 이 박찬대의 이 얘기들, 주장들, 또 민주당에서 뭐 초선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56명이 나서서 지금 뭐 동시에 국무위원들을 전부 탄핵해버리겠다. 뭐 묻지마 탄핵입니다. 이걸 보면서 헌법재판관 8명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지난 40년간 지금의 헌법재판관들도 거의 저와 비슷한 이런 정치 환경, 경제 환경을 겪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청년 시절에 무엇을 고민했는지, 또 이 법관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고민했는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뭐 꼭 같이 겹칠 수는 없겠지만, 이 판사와 기자라는 것이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고민했던 이런 비슷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법치가 정착이 됐고, 합리적인 주장이 그 목소리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40년간 정착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지금 헌법재판관들 대해서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을사오적,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을사오적을 이야기하면 이게 좀 가슴에 와 닿습니까? 개딸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비유가 지금 가슴에 와 닿습니까? 뭐 독립투사 이야기도 하고 을사오적 이야기도 하는데, 을사오적 지금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지금 헌법재판관들 이 비유가 설득력 있게 와 닿습니까? 저는 전혀 생뚱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왜 을사오적이 여기에 나오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제 느낌이 이상한 것인지, 지난 4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 재판관들도 지난 4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을사오적, 어떤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뭐 계엄을 또 선포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권총을 들고 나올 것이다. 집회 시위는 저도 분위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 시위라고 해서 이런 말들이 지금 이게 먹혀듭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제가 오히려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냐? 아마 이 대법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올 것이다. 범죄자 이재명 사법 처리가 우선이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이렇게 윽박 지르면 이 재판관들이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는 겁니까? 그러면 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재판을 대충 해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비상계엄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고 나면 되풀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냥 협박일 뿐입니다. 그 협박에 이 두려움을 느껴야겠습니까? 재판 결과를 바꿔야겠습니까? 을사오적이 된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기각, 이 각하 결정을 하면 을사오적이 된다. 이완용과 이게 무슨 연결이 되지? 지금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정치 환경을 살펴서 국정의 발전을 살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각하고, 내용으로 보면 이게 좀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위법이었느냐, 파면할 사유냐? 아니다. 이건 기각할 사유다. 또 인용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이건 뭐 인용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어떤 상황이든 재판관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꼭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하면 겁납니다. 가족도 있고 뭐 다 월급도 받아야 되고 다 겁납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뭐 퇴직하고 나면 나이 들면 변호사 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겁나지만 두렵지만 판결을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크게 상관이 없다. 저도 지난 40년간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뭐 대단히 무슨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겁 많고 그렇지만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사를 쓰는 것, 거기에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것, 때로 뭐 별것도 아닌 것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뭐 이거 회사의 광고에 큰 도움이 되는데 굳이 이 중요하지도 않는 기사를 이 보도를 해서 이 광고가 끊기는 그 기사가 별것도 아닌 것,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 정치인은 제가 기사를 썼을 때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쁜 기사가 나갔는데 기분 좋은 정치인 없습니다. 그게 뭐 옳든 그러든 나쁜 기사 쓰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기업들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도 잘 읽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제일 아픕니다. 아, 내가 생각이 짧았나? 내가 생각의 폭이 넓지 못했나?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나? 재판관들도 저는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재판관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판관은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좌파 판사들, 전혀 그렇지 않은 판사들도 보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그런 기자들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별것 아닐 때는 이것 가지고 굳이 평지 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사는 제가 몸담고 있는 방송사에, 그 신문사에 제가 기사를 정 쓸 수 없을 때는 다른 기자에게 넘겨서 그 기사가 꼭 나오도록 했습니다. 저는 기자 언론인 것이지 어느 집단에 소속된 회사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문, 방송,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판결을 내리는데 너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을사오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무슨 독립투사, 통립투쟁, 지금 이 술자리에 농담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박찬대가 저는 태극기를 몸에 감고 이러길래 무슨 또 분신 하나 이렇게 봤는데 엉뚱한 소리 짓거리고 전혀 개딸들에게 호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재판관들에게는 오히려 이래서 민주당은 해산시켜야 하고, 이래서 이재명의 저 탄핵 난동은 내란죄로 수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것과 이재명의 지난 3년 동안 30건입니다. 이 탄핵 난동을 봤습니다. 이 탄핵 난동과 이 비상계엄을 놓고 형평성입니다. 누가 더 잘못한 것이냐? 앞으로의 우리 국정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비교 형량했을 겁니다. 비상계엄을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광적인 이 탄핵, 국정마비, 이 아예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국무회의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겠다? 이건 내란입니다.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회는 하루 이틀 없어도 됩니다. 국회는 한 달 없어도 됩니다. 정부는 있어야 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법부는 한 달 없어도 됩니다. 헌법재판소 한 달 문 닫아도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한 달 문 닫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는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산불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산불 고통받는 이재민들, 그 돌아가신 분들 지원하고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다. 국정마비를 꾀하고 있는 저 이재명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 민주당의 내란 혐의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목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인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각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을사오적과 무슨 상관이 있고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유치한 수준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판사가 이런 유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만나본 많은 정치인들, 많은 판사들, 이 많은 검사들 이런 수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놓고 합리적으로 인용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인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경우에 국정 안정이 꾀해질 것이냐, 국정 안정이 될 것이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게 인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는 좌파 판사다 이렇게 봅니다. 각하가 가장 깔끔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란죄를 뺀 부분이라든지 내란죄를 처음부터 넣지 말든지 넣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각하가 그냥 깔끔합니다. 기각 결정이 참 설득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데 기각 각하를 생각하는 지금 헌법재판관이 3명 내지 4명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충격적인 것이다. 기각 각하를 결정하는 것이 압도적이라면 저는 이 윤 대통령의 복귀 부분, 직무 복귀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 이후에 말 그대로 침묵입니다. 침묵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명하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박찬대 어리석습니다. 급하니까 이런 겁니다. 마흔역 임명하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흔역 임명하라. 그러면 지금 한덕수가 겁나니까 임명하겠습니다. 최상목이 막 협박하니까 겁나네요. 임명하겠습니다. 지금 장난칩니까 지금? 이런 수준이니까 이재명, 박찬대 이런 난동을 부리고 이런 내란을 꾀하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은 해산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박찬대는 이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정말. 왜냐면요.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질이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적어도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정치를 무슨 이런 저질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저보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무슨 협박을 하면 저에게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고 협박을 하고 저도 지난 40년 동안 수없이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겁나기 이전에 기분이 나쁩니다. 저에게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협박하는 사람의 심리 속에는 저를 무시하는 게 깔려 있거든요. 가짜뉴스를 하면 너 쏘골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너 쏘골 것이다. 협박하면 너 겁먹을 것이다. 이게 깔려 있거든요. 저를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저를 무시한 거거든요. 저는 그 무시가 가장 기분 나쁩니다. 처음부터. 저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걸 보면 저한테도 보내고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무시당했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 저를 협박하면 저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너 겁먹을 거지? 예, 겁먹습니다. 그런데 겁은 먹는 것은 먹는 것대로 그대로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제 기사 쓰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저질, 이런 범법자들은 처벌하고 이런 정당은 해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으며 해산하고 처벌하자고 하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박찬대의 행태를 보면서 정치권에서 이 도려내야 될 대상이 무엇이며 다시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대상이 어딘가라는 게 분명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3월 30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